난 가끔 궁금해 바닷속 물고기도 눈물을 흘릴까 바닷물은 다 눈물일까 언니 난 가끔 궁금해. 뮤지컬 홍련은 이제 한국의 고전 소설 장화홍련전의 주인공 홍련과 무속신앙인 바리대기 설화의 주인공인 바리가 만나서 홍련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재판하고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파헤쳐가는 이야기입니다. 아름다운 파도 소리 신비로운 바닷속을 우리의 노래도 누군가에겐 아름다울까. 어깨 따른 탱기머리 꼭꼭 감추 쓰게 집어 그 안에 소녀는 어떤 표정일까. 바깥으로 새지 않는 곱디고운 목소리 담장한 소녀는 무슨 말을 할까. 아무도 관심 없지. 저 안에 소녀 저디 찬물 속에 가라앉아 죽어도 아무도 관심 없지. 저 안에 소녀 비명을 지르며 대롱대롱 죽어도. 우리 사회가 되게 항상 사회적 약자가 죽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담론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이 이야기가 잘 보니까 우리나라 처녀 귀신들의 전사와 되게 닮아 있는 거예요. 이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이제 설화를 재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럼 좋다. 홍련과 바리대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.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무력한 상황에 처하게 된 약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 혐오를 학습하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 마음들을 짊어지게 되고 동시에 이 폭력들에 대해서 이걸 바라보는 우리는 좀 어떻게 이거를 좀 바라봐야 할까 같이 고민해야 할까 좀 그런 이야기를 담게 되었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재판의 주관자이신 천도정의 주인께서 등장하실 순서로군요. 망자들의 길잡이 신이시자 위로의 신이신 바리공주께서 등장하십니다. 죽은 자의 상념이 범람할 때 문장은 흩어져 낱말로 섞이고 죽은 자의 공허가 굴막할 때 생각은 뒤엉켜 흐르지 못하네. 상념 속 또렷한 감정. 저희 홍련이 사실 일반적인 기승전결의 서사 구조를 따라가고 있는 작품이 아니에요.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홍련이 이야기 속에서 얘가 하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문득 든 생각이 일반적인 이제 기승전결 구조를 그냥 따라가지 말고 시킨 곳의 서사대로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. 맨 처음에 넋을 부르는 단계,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넋이랑 놀아주는 단계.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직접 무조신이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단계,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혼을 떠나보내주는 단계,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지점이 아마 뮤지컬 홍련이 갖는 되게 독창적인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준비된 것처럼 터지는 거지. 점잖은 집안에 어쩌다 이런 미꾸라지 같은 것이 태어나서는 그래도 자결했다는 걸 보니 수치는 않아 보지. 터지는 소문 사이에서 시신은 조용히 수습되고 홍련의 두 눈만 붉어 16 어린 것들 어떻게 살았는지 알만하네. 빌고 빌었었어. 비나이다 비나이다 매일 기도했어. 비나이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. 비나이다 나 좀 도와줘요. 봄, 가을, 겨울 그리고
여름 1년은 고독하게 흘러가 쉬지도 않고 떠오르는 이름 근데 왜 또 이 집이 왜 일거리 진짜 많고 많은 집 이번 손님은 둘째다 무대에 보이는 이게 삼도천이거든요. 이걸 웃으면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원기가 될 것이냐 그냥 사라질 것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.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희 작품에서는 웃으면서 나아가기는 하는데 그것도 한 단계 성장하는 거고 나아가는 거잖아요. 홍련한테 있어서 식인굿이 끝나고 일로 나아간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원혼을 다 풀고 나아가는 거니까 나가면서 웃기도 하지만 울면서 웃는 공간이에요. 저한테. 근데 혹시 여기서 나중에 인간으로 환생하고 싶은 사람? 제 얘기 잘 들으세요. 만약 저처럼 쥐뿔도 없는 신세로 태어났는데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생겼다. 그럼 이렇게 무조건 불쌍해지세요. 그래야 우리 사람님들이 귀하신 동정 한 조각 내주시거든요. 아니면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 찾아가서 사건 좀 만들어달라 그래요. 정의를 구현했네, 사회를 바로 세웠네 어쩌네 하면서 뽐내기 딱 좋은 사건으로. 근데 이건 팽당하기 쉬우니까 꼭 조심하시고. 새하얀 소복에 꾸러야만 밤늦게 사또날이 찾아야만 내 현실은 얘기거리지. 우리 말은 안 듣지만 의식 말은 들어주네 자체. 연출님이랑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90분 동안 그렇다면 듣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계속 보여줘 보자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됐어요. 사실은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재판을 하고 했던 이유가 사실은 홍련을 향한 사랑이었구나라고 이 마음이 온전히 관객들한테도 들릴 때 그때 이 듣는다라는 의미 자체가 다시 온전히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꼭 바리뿐만 아니라 여기 천도정에 있는 차사들의 모든 마음이 또 새롭게 좀 재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90분 동안 아무도 좀 내려가지 말고 있어보자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. 당신은 언제나 말했어 죽은 듯이 침묵해라 그래야 예쁨을 받는단 그 말에 참 노력했었지 언니는 점점 시들어가 바보처럼 날 뒤에 숨기고서 미련하게 참고서 또 참았어 언니 제발 소리쳐 언니 제발 씻김굿이라는 것도 사실 그거거든요.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말을 전해주는 행위예요. 근데 사실 이 행위 자체가 사실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씻어주기 위한 행동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홍련의 이야기랑 너무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사실 바리대기 자체가 무주신이거든요. 모든 무당들의 조상이 되는 신이에요. 그래서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지닌 아이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들으면서 같이 울어주는 행동 자체가 너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씻김굿을 계획을 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. 불쌍하신 넋이여 모든 인물들이 다 퇴장이 없는데 매 순간순간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그리고 참관인으로서의 관객분들이 제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어주고 계시거든요. 어떻게 보면 홍련이는 살아있을 적에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
이 재판장에 와서는, 이 삼도천에 와서는 내 말을 한마디 한마디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몰랐을지언정 나중에 다 신고시 끝나고 나서 나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랑 없는 이들 때문에 제발 널 미워하지 마. 내게 말해 너의 얘기를 들을게. 하이야 하이야 너의 숱한 날들을 알아. 하이야 하이야 제발 너를 탓하지 마.